어쨌든 동두천에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예, 동춘에서 시골에서 왔어. 우리 어제 이북선 사장님께서 저기 전화하셨길래 아침 9시까지 오신다 그래서 또 9시까지 오신다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부지런하신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 우리가 8시에 이제 특판 교육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에 일찍 와서 그러면 집에서 원래 줌 미팅으로 하는데 오신다 하길래 그러면 내가 여기서 오늘 오픈을 하고 이제 그 줌 교육이 9시에 마치거든요. 그럼 9시 30분에 하면 되겠다 싶어서 다시 전화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10시 30분에 만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아, 약속이 지금 몇 개월 만에 처음 서울 나오는데 오늘 약속 딱 돼 있는데 네. 통화를 그냥 인사만 하다가 그러면 앞에 시간이 잠 들자 그러면 나가보자 이러고 나온 거야. 그런 마인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다단계를 한 10년 정도 이제 해보니까 다단계 회사는 믿을 회사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 늦게서 깨달았잖아요. 저는 항상 이제 뭐 회사 리더로 있었고 뭐 초대를 하면 뭐 사실 뭐 이렇게 뭐 한두 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10명, 20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최하 100명, 초창기에 같은 경우는 한 1000명씩 뭐 이렇게 그 초대하고 그랬었거든요. 또 실제로 또 직추천자가 1000명씩까지도 간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활발하게 움직였었는데 하나같이 회사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영원한 게 없어. 네,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이제 SNS로 이제 많이 이제 홍보 활동도 하고 사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인정받고 그랬는데 회사가 자꾸 깨지다 보니까 졸지에 사기꾼 아닌 사기꾼이 돼 있고 또 실제로 이제 그 건 때문에 이제 고소도 많이 당하고 사실 그랬던 적도 많아요. 너무 많이 추천 많이 하시니까.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앞에서 또 강의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 그게 뭐 꼬투리 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법적으로 들어가면은 사실 온라인이나 사실 이제 다단계 쪽에 이게 그 금융과 관련해 가지고는 법적으로 표에 걸면 커버린 거예요. 결국은 다 구속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다행히도 구속까지는 안 됐고 조사만 받고 왔다 갔다 이제 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이거는 정말 못할 짓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올해 2월달에 작년 2월달에 제가 이 회사를 만났어요. 이 회사를 만났는데 그냥 뭐 지인 통해 가지고 한번 들어보자 하고 갔던 것인데 좀 남달라요. 이 대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키를 잡고 있는데 그 대표의 그런 그 투자 감각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 정리가 안 되면 사실은 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 회사는 사실은 돈 버는 건 이때까지 없어요. 지금 2년 7개월 이렇게 지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조직적으로 이제 조직을 많이 이제 구축하고 이게 이 회사를 따져보니까 이 대표님은 한 30년 전부터 이 회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하고 있었고 모든 경험을 다 하셨던 분, 다단계도 해봤던 분이고 방판도 해봤던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이나 뭐 각종 이제 투자 회사 오너로서 뭐 이렇게 해봤던 모든 경험들이 있는 분이고 주식 상장에 대한 그런 그 해박한 그 지식까지 다 알고 있는 이미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탁월한 분이라고 이렇게 판정을 해도 이제 뭐 나무랄 데 없는 그런 분인 거예요.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회사의 대표인데 대표는 오너가 어쨌든 투자 감각이 없으면 그 회사는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분은 되게 투자 감각이 뛰어나요. 최석인 대표고요. 이제 그 컨설팅 하면서 이렇게 뭐 아카데미 교육 사업을 했던 그런 분이세요. 많은 분들을 이제 가르치고 그 다음에 투자 설명회, 투자 유치, 그 투자하는 것도 뭐 적은 금액, 뭐 10억이나 뭐 이런 금액이 아니고 최하 100억 단위, 뭐 1000억 단위 이런 분들을 컨설팅 해주고 투자 자문을 해주고 투자 유치를 해주고 이제 성공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너무 괜찮은 회사가 될 것 같고 다단계 회사도 아닙니다. 방판 회사도 아니고 이제 우리는 이제 플랫폼 회사입니다. 이제 보면 정인 수세프라고 해서 지금 현재 6개의 브랜드가 있어요. 치킨하고 카페, 그 다음에 이제 PC, 이건 생선이고요. 이건 도넛이고, 이게 수카츠라고 해서 분식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더 베이커리스라 해가지고 이제 베이커리가 이제 우리가 회사가 지금 인수를 한 그런 상태이거든요. 거기에 수제품 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사업의 아이템을 가지고 이 프랜차이저 했는데 어떻게 보면 플랫폼 회사인 거죠. 프랜차이즈 회사라기보다도 플랫폼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6개의 브랜드와 1개의 쇼핑몰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내가 여기서 접목해서 사업을 가맹점을 직영점을 해도 되고 가맹점을 해도 되고 돈이 없으면 돈도 회사가 롯데카드로 해가지고 이제 3,600까지 열어주고 그 다음에 대리점 같은 경우는 5,600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게만 있으면 얼마든지 잠깐만요. 예. 얘가 왜 전화를 왜? 왜 전화했지? 아, 그래. 할까요? 아, 잠깐만요. 급한이잖아. 아들이죠. 왜 그래? 어? 일단 끊어. 엄마 지금 대화 중이야. 전화 다시 할게. 시험시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7개의 그런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플랫폼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회사가 지금 조직을 다 이제 만들어놨다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이제 본부가 이렇게 지금 현재 이제 수도권 본부 서울이 여기 현재 여기거든요. 본사이고 여기 이제 경기 동부, 서부, 북부, 남부까지 이렇게 4개의 본부가 여기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동부 본부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충청도에 본부가 있고 이제 호남 본부, 물경 본부, 대구 본부가 있습니다. 이제 이 회사보다도 더 큽니다. 제가 이제 호남 본부만 제가 안 가봤는데 그런 본부가 지역별로 다 있어요.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어쨌든 지역마다 본부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분이 여기까지 올라오기가 지금 쉽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런 본부를 두고 거기에 이제 본부장들이 이제 컨설팅도 해주고 자문도 해주고 뭐 슈퍼바이징이라든가 셰프 역할 다 해주면서 그런 팀을 이제 이렇게 다 짜놓은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맹점 하시는 분들이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거기 장소에서 시연도 하고 먹어도 보고 일단 먹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맛이 있는지 없는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이제 검증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이제 본부를 통해서 구성을 해놨다고 보시면 되고 전국에 이렇게 204개의 대리점과 서울에 1개, 우리 본사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대리점주들이 20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그러니까 서울만 빼고 지역마다 국회의원 선거구라 그래가지고 우리 사장님께서 어디시죠? 지역이 지금? 인천? 이천. 네. 이천인데 저는 인천이거든요. 근데 각 지역마다 수원이면 수원 가불병정이라고 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한 명씩 대리점을 뒀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회사의 그런 이제 중간 역할을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분들이고 그분들에게 인쇄소득을 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뭐 지역 정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수집해서 회사에 보고하고 거기에 가맹점이 생기면 거기 케어해주고 뭐 돌봐주는 그런 역할, 중간 역할을 해주는데 회사가 재료값에 대한 6%를 그분들에게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리점 사장님들이 어쨌든 회사가 브랜드가 알려지게 되면 각 지역마다 각 대리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온리 그 지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런 몫으로 가는 거예요. 가맹점 하나 생길 때 예를 들어서 재료값이 그 가맹점에 한 달에 1,000만 원을 쓴다. 그러면 6%면 60만 원이거든요. 2,000만 원을 쓰면 120만 원이에요. 거기에 10개가 되면 1,200만 원이고 100개가 되면 1억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쇄소득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204명 현재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특판 대리점 사장님들을 모으고 있어요. 이분들은 2,100만 원에 이제 들어왔고 지금 특판은 1,360만 원에 지금 현재 모집하고 있는 중이고 특판을 아니더라도 내가 가맹점을 하고 싶다면 우리 가맹점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면 되고 그 지역에 그 대리점 사장님이 모신 분이
케어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우리 정림이 있고 거기에 모든 계열사라든가 수도권 총괄 뭐 부울경 본부들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조직표를 보면 3승급의 조직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표님은 30년 전부터 이 사업을 위해서 구상을 했던 것이고요. 2년 6개월 만에 6개 브랜드와 1개의 쇼핑몰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그런 부분들을 다 검증을 거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계획을 갖고 한 거예요. 그 6개 브랜드를 공식화하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러면 보통 10년 걸린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근데 10년이 아니고 2년 7개월 만에 이런 것들을 다 이뤘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1억 원의 자본을 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100억의 가치를 평가를 받은 그런 회사이고요. 올해 4월 달에 이미 1000억의 그 평가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 가치 평가를 받는데 탁월한 그 투자 감각이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2년 반 동안에 가맹점을 한 40개 여기에 있는데 수입이라는 게 회사가 이렇게 크게 사이즈가 운영하려고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억씩 들어갈 거예요. 네. 매달 들어가는 거에서 불구하고 수입은 없어요, 사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브랜드가 가맹점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생기지도 않았고 브랜드도 이미지화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000억 이상의 가치를 얻는다는 것은 최석인 대표를 바라보는 바깥의 투자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컨설팅 해주고 이러는 분들 그런 분이 볼 때 최석인 대표는 1000억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치를 평가를 해보니까 1000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1000억의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겁니다. 이 브랜드가 6개가 뜨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200명이 한 명씩만 해도 200개지 않습니까? 뭐 2개씩 하면 400개 이렇게 되는 건데 특판까지 200명을 또 모집하고 있거든요. 지금 100명, 130명 정도 모집되어 있어요. 나머지 70명이 되면 전국에 한 400명의 특판 대리점, 지역 대리점이 한 개씩만 해도 400개고 2개 하면서 800개가 돼요. 어마어마한 성장 속도를 나타낼 수 있는데 한 사람이 뭐 5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역에서 그냥 광고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프랜차이즈 회사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마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하려면 결국은 회사는 이런 교촌이나 BHC나 이런 프랜차이즈 회사로만 가지고는 상장이 안 됩니다. 제조 회사가 있어야 되고 쇼핑몰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그런 플랫폼이 돼 있는 그런 회사가 이제 성장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대표적인 것이 네이버나 카카오톡, 그 다음에 구글이나 이런 거대한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쿠팡도 상장됐잖아요, 4조 원에. 근데 아직도 한국엔 적자예요. 근데 적자래도 상장이 이미 4조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상장을 하려면 유저가 있어야 되는데 플랫폼화 되지 않으면 사실 상장이 어렵거든요. 그런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 우리 최석인 대표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다 준비하고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년에 상장의 목표인데 내년에 이제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가봐야 아는 것이지만 그 목표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빠르게 이 대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회사는 이제 가맹 조건이 가맹비가 일단 없어요. 가맹비가 없고 교육비는 실비만 실비만 받고요. 인테리어가 회사가 주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각각의 그런 문화와 그 다음에 각자 스토리를 담은 그런 매장을 선호해요. 우리 대표는. 교촌이면 교촌, 뭐 예를 들어서 파리바게트면 파리바게트 획일화돼 있잖아요. 그 딱딱 찍어내듯이 인테리어가 똑같지 않습니까? 간판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인테리어에 빼먹는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뭐 1년에 한 번 뭐 바꿔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회사가 너무 이제 갑질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회사가 인테리어를 전혀 주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베이커리만 회사에서 주관하는데 인테리어 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바가지 씌우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적당한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할 수 있고 부산이면 부산의 문화에 맞게끔 간판은 똑같이 하되 디자인을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맛이 너무나 뛰어나니까 우리 고객들은 그 맛 때문에 사실
다른 데로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돼 있고, 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정선에 이제 1호점이 생겼거든요. 퀀텀 튀김기가 들어가고, 퀀텀 튀김기가 나온 지가 이제 얼마 안 돼요. 그리고 한 달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것은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최초로 지금 들어가가지고 린나이 제가 봤거든요. 린나이 끼가 요만해요. 요만한데 거기를 닭을 어떻게 튀기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거기에다 계속 하루 종일 튀기는데 뭐 기름 범벅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찌꺼기랑 그다음 동물성 지방이 거기서 계속 타고 하니까 유전기도 많이 나오고, 나이도 연세도 있으신데 30년을 장사를 했대요. 근데 그 치킨도 어떻게 보면 맛있다고 그래요. 맛있다고. 나는 이 치킨을 맛보고 그런 치킨은 거들떠 보지도 않지만, 그 컨텀 튀기가 들어가고 우리가 가서 한 이틀 동안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숙박을 하면서 그 집이 같은 건물이 있더라. 집도 아주 번듯하게 잘 지어놔서 30년 장사했으니까 뭐 건물도 샀겠죠. 그 위에 이제 3층은 집이고 2층 또 있고 1층이 이제 매장이에요. 그래서 다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숙박을 하면서 이틀 동안 이제 가르쳐주고 손님들을 하고 대화하고 하는데, 첫날부터 이 튀겨서 나가니까 기존에 그 린나에 맛봤던 그런 분들이 막 시골이다 보니까 인맥 관계를 통해 가지고 혈연 관계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시골이 굉장히 돈독하더라고요. 시골이 오히려 치킨 장사가 더 잘 돼요. 그런 게 맛만 좋으면. 그래서 맛이 없어도 그동안 먹었는데, 이 컨텀 튀김기로 튀겨가지고 나와서 먹고 난 사람들이 난리 난 거예요. 뭐 이런 치킨이 다 있냐고. 왜냐면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요. 동물성 지방. 동물성 지방 때문에 사실은 아이도 성장도 안 되는 거거든요. 성장판을 막고. 근데 너무 담백하고 기름기도 없지. 그 다음에 맛도 진짜 기가 막히지. 이러니까 옛날에 그 튀김기에 튀겼던 그런 그 쩐내 기름내가 나거든요. 사실은 그걸 사실은 몰라요. 우리 치킨을 먹어보신 분들이 다른 데가 먹어보면 그런 걸 느껴요. 기름 냄새, 쩐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깨끗한 맛이고 이러다 보니까 동네에 지금 난리 났어요. 장사가 엄청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설에도 박스가 모자라가지고 설에 본부장님이 전화가 박스가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돼? 지금 다 씌우고 있는데 설에 그 정도로 장사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1호점이거든요. 정선에 조그만 동네긴 한데 그 민동산역 바로 밑에 있어요. 정선 그 증산점이라고 해서. 와, 지금 그래서 대단하구나. 진짜 맛이 끝내주는 것을 거기서 다시 증명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회사는 폐 없이 해도 손실이 없어요. 왜냐면 뭐 권리금이 막 너무 많은 데 들어가면 좋지만, 좋은 데가 아무리 권리금 많은 데가 장사 잘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데 들어갈 필요도 없고, 왜냐면 너무 맛이 뛰어나니까 적당한 데 보존금만 있으면 들어가면 맛이 사람들을 땡긴다. 한 번 맛들리면 다른 데 갈 수 없다. 그거예요. 왜냐면 너무 차이가 나. 맛이 기름도 맛도 안 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요. 보통 최하 40%, 50%, 커피 같은 경우는 70% 이 정도 되는 마진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닭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사실 진짜 지금 많이 안 오르고 요번에 조금 올리는 진짜 그런 닭을 누가 시켜먹는 아프기 비싼데 많이 시켜먹어. 많이 시켜 먹어요. 지금 닭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교촌 같은 경우는 뭐 양념이나 다른 데 뭐 양념이나 이런 거 24,000원, 23,000원 해요. 싸네 여기는. 우리는 지금 이제 이거는 옛날 가격이고, 지금 프라이드 가격이 우리는 가격도 자기들 지역 특색에 맞게 정할 수 있는데 보통 18,000원대예요. 지금 18,000원, 17,000원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 구이점은 지금 17,000원 해요. 근데 지금 19,000원 받는 데도 있고, 양념은 이제 양념은 한 2만 원, 2만 1,000원, 2만 2,000원까지도 받는 데 있고 그래요. 1년에 한 번도 안 시켜먹어 다. 그러니까 우리 치킨 한번 맛보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뭐 치킨의 맛이 뛰어나서 사람들 그에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넛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특히나 이거 이제 그 생도넛인데요. 이런 도넛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린나에다 튀기에 놓으면 기름기가 흠뻑 젖어 있거든요. 맞아요. 손에 묻기도 하지만 입에 보면 기름기 있는 거 저 아시죠? 도넛 각 지역마다 이렇게 있잖아요. 네. 체인이야? 네. 여기서 나가요? 네, 여기서 나가요. 우리 지금 베이커리 명장이 들어오셨는데 거기서 도넛이 나갑니다. 그래서 도넛 맛이 되게 담백하고 맛있어요. 이거는 옛날 가격이에요. 지금 이제 1,500원 정도 해요. 지금 현재. 지금 6개월 전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감자
감자가 갈아서 이제 해놓은 건데 영양 성분이 굉장히 좋고 이거는 이제 요것도 이제 감자에 이제 고기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굉장히 영양가가 높죠. 요거는 이제 치즈 스틱이라 가지고 안에 치즈가 들어있어요. 한 20cm 이상 되는 건데 기다. 금방 튀겨놓으면 맛있어요. 근데 식으면 딱딱해지기 때문에 치즈 같은 경우는 바로 튀겨 먹었을 때 얼마나 담백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이거는 뭐 이미 증명이 된 것이고 이제 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스카츠 분야에 관심 있는 분은 스카츠 분야, 도넛에 관심 있는 분은 도넛, 뭐 그다음에 뭐 카페, 그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원두 돈가스라든가 치즈 돈가스, 뭐 고구마 돈가스도 있는데 이거는 원래 냉동이 아니고 냉장이었는데 지금은 냉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냉동을 해도 냉장의 퀄리티가 있어요. 굉장히 맛있고 우리 튀김에 튀김 뭐든지 맛있어요. 그냥 냉동 그대로 넣으면 돼요. 알바생도 튀길 수 있는 그런 뭐 한 7, 8분 튀기라고 돈가스 같은 경우 그럼 맛있는 거 나오는데 이 양념 불고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요즘 되게 이제 한류 바람 때문에 좋아하는 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식 음식이 미국, 유럽이나 이런 데 굉장히 지금 인기 있는 그런 그 메뉴인데요. 얘는 3시간이 지나도 뭐 하얗게 변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특수 공법으로 만든 그런 불고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들도 마찬가지로 이 면이 3시간이 지나도 불지 않습니다. 시제비. 무슨 뭐 여기다가 무슨 뭐 방부제를 넣으면 구속되는 거 아니죠? 그래. 음식을 가지고 절대 장난 한국이나 특히 그렇고 중국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특수 공법으로 만든 건데 3시간이 불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이게 배달에 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에 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지 않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싸요. 6,000원. 요거는 이제 과일인데 소스가 고추장이 아니고 이제 과일로 만들었어요. 아가씨들이 밤늦게 먹어도 트러블이 안 생기는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맛이 굉장히 기가 막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이 비빔국수 이런 걸 되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컨셉으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커피를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제 원두가 오리지널 그 블루마운틴을 사용해요. 커피가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기계는 너무 좋아. 근데 콩이 안 좋은 콩 2가지, 뭐 우리처럼 블루마운틴 좋은 콩 1가지 섞어가지고 믹스팅이에요. 그런데 뽑아내는데 맛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맛을 모르겠는데 스타벅스가 이름이 뭐 브랜드 값이긴 하겠지만은 거기에서 뭐니 해도 맛을 내는 것은 아무리 콩이 좋아도 기계가 나쁘면 안 좋거든요. 우리는 이제 지금 있는 기계가 스타벅스 사양 많지 좋은 기계입니다. 가격은 2,420만 원, 2,420만 원인데 스타벅스의 3분의 1 가격이에요. 스타벅스는 6천에서 1억이에요. 이 내구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게 다 스위스, 이탈리아제 이런 부속이 이런 거고 디자인은 한국에서 한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디자인을 이쁘게 못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내구성이 강한 그런 부속을 사용해서 굉장히 압축력이 강해요. 압축력이 강해야지만 콩이 진미를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12발을 나타내는 압축력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다른 카페에서 이제 빼는 거 보면 한 6바, 7바 이렇게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30잔, 여기서 30잔 두 대 놓고 보통 해요. 그 원인이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뽑을 수 없어요. 연속적으로 100장 뽑는다? 이건 부속이 파열되고 터지는 거예요. 이 누르는 힘, 이걸 압축력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내구성이 강하지 않으면 한국 제품들은 그런 부분이 약하대요. 그래서 여기서 30잔, 여기서 30잔 뽑는 거예요. 두 대가. 그리고 그람수도 25g 정도 들어가요. 얘는 얼마 들어가는 줄 아세요? 10g 들어가요. 10g 들어가는데 그 압축력 때문에 완전 오리지널 진미까지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가 향이 맛있고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거 블루마운틴 커피를 사용하는데 블루마운틴이 우리가 얼마냐면 여기 이제 블루마운틴이 안 나오네. 블루마운틴이 2,300원이거든요. 호텔에서 2만원, 25,000원. 그런 커피를 우리가 2,300원. 그 마진 있어 없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는 스타벅스처럼 뭐 스타도 필요 없고 세가 싸고 무인 카페니까 세가 싸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환경 때문에 커피를 2,300원에 팔아도 마진율이 70%가 넘습니다. 그렇지. 그 정도로 탁월해요. 무인. 어쨌든 우리 주력 상품은 저게 이제 맞아. 스위식 튀김기인데 10년 전에 보셨다 그랬잖아요. 스위식 튀김기는 사실은 30년 됐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최소한 20년 됐어요.
근데 그 흑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본에서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굉장히 뻥뻥 터지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는 터지지 않는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터져. 이유가 있어요. 일본 애들은 굉장히 세심한 애들입니다. 까다로워. 모든 튀김을 젓가락으로 건져요. 물과 기름으로 튀기지 않습니까? 물하고 기름으로 튀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렇죠. 물하고 기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고칼하게 되어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집에서 그 생선을 튀기든 뭘 튀기든 할 때 물방울을 한번 튀기면 그냥 막 팍팍팍 튀잖아요. 똑같아요. 물은 산곡이에요. 무조건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물하고 기름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만들었어요, 일본 애들이.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 사람들은 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뜰채로 막 푹푹 퍼요. 그러다 보면 물하고 기름하고 같이 있는데 반반이 있다 쳐요. 그러면 이 뜰채로 이 찌꺼기나 이런 거 털라고 아니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튀김을 건지려고 푹푹 빨리 퍼다 보니까 밑에 있는 물이 같이 요동을 치면서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소용돌이 치면서 이게 같이 이제 갑자기 만나면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철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그런 이제 뭐 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계통이 있는 사람들이 일본 걸 연구하면서 한국화했어요. 그래서 밑에는 뭐 온도를 18도 맞추고 기름을 펄펄 끓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게 기름을 터지지 않으려고 만들려고 했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터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터지든 두 달에 한 번 터지든 1년에 한 번 터지든 무조건 터져요. 그래서 유통이 쉽지 않았어요. 너무 좋은 건 알아. 왜냐하면 물과 기름으로 튀기는데 물 밑으로 모든 찌꺼기와 동물성 지방을 가라앉기 때문에 기름값을 60% 이상 절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60% 절감하는 건 좋은데 이게 터지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는 수출도 안 되고 한국에서 어느 정도 지금 20년 동안 어떤 기반을 바꿨다고는 하지만 6개의 경쟁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망하고 또 생기고 막 그러는데 이 수유식 튀김기 가짜도 많이 있습니다. 뭐 비슷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통이 안 되니까 결국은 투자해도 손실 보고 그런 거예요. 지금 모든 시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쨌든 우리 대표가 이 수유식 튀김기 업체에 투자하러 갔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영업 조건이나 모든 데서 마이너스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표는 엔지니어거든. 또 기계도 잘 만져요. 그래서 이 튀김기를 점검해보니 앞으로의 가능성이 너무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경력을 쌓았던 것을 회사를 만들고 이걸 통해서 프랜차이즈로 나가자. 그래서 세계까지 나갈 수 있는, 왜냐하면 기계가 문제가 되는 것들은 자기가 만들 수 있고 어쨌든 뭐 할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대단한 것을 어쨌든 뭐 생각을 한 거예요. 예, 프랜차이즈가 이제 플랫폼화 되면서 어쨌든 이게 시장성이 너무 큰 걸 봤습니다. 세계 글로벌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와 손목 잡고 한 2년 동안 이 기계를 사용해요. 이건 전에 컨텀은 아닙니다. 이거는 컨텀이 아닌데 내구성이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리점 사장님들끼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뭐 서비스 받고 이렇게 해서 지내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완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완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했고 본인은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개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연찮게 개발자가 왔는데 개발자가 굉장히 창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차피 또 수유식 튀김기 하면 개발자들이 많이 깔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초의 개발을 해놓고 그동안은 시시하고 있었던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 회사하고 조인이 돼서 세계 최초로 컨텀 기기를 만들었습니다. 컨텀 파동 에너지, 무결점, 폭발력이 없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출시가 됐는데 어쨌든 요거를 한번 그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175도에 끓는 기름에다 튀김을 튀겨요. 지금 5만원 때 끓고 있는데 175도 끓고 있는데 밑에는 건포도가 살아요. 물이 차가웠으니까 18도를 유지해요. 물의 온도가 18도고 기름의 온도가 175도에서 건포가 산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게 4시간 동안 이렇게 실험을 했을 동안까지 살았답니다. 물론 여기가 계속 넣으면 죽겠지만 물의 온도가 그 튀김하고 물하고 기름하고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심하고 건포에 살 수 없는데 왜 저기서 살지? 그런 건데 그 냉각 팬이 들어가면서 식혀주고 열을 식혀주기 때문에 물이 차가워요. 그렇기 때문에 살 수는 있는데 사람들이 의심하는 게 그 사이에 무슨 차단막이
인지 않을까 그런 이제 의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을 지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같이 시연을 보세요, 보여드리고 보세요. 여기다 물하고 자, 일단 가고 있어. 일단 뭐 지금은 문제가 안 이거 되는데 기름은 가벼우니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가라앉게 되는 거죠. 기름. 그래서 다시 끓여서 일단 실제로 여기다가 지금 이 상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각종 속였어요. 튀김을 다 진짜 넣었어요. 진짜 얼음, 쌀도 진짜 넣고 얼음. 자, 그 다음에 뭐 생선도 진짜 넣고 얼음. 치킨도 튀기는지 안 튀기는지 넣고 갑니다. 다 넣습니다. 여기다 지금 우와. 얼음을 집어넣었잖아요. 170 기름 맞죠? 안 끓는데 튀겼어요? 기름이 무조건 트지게 돼 있는데 안 트지는 거예요. 좀 신기한 거지 않습니까? 얼음 넣지 대박. 그러면 사장님 사랑합니다. 이게 무슨 와, 어떻게 무슨 논리입니까? 얼음을 했는데 야 이거 진짜 생각을 안전하게 할 튀길 수 수가 있는데 이거 없어요. 기름 때문에 저 한번 보시죠. 주방에서 일하면은요 어떤 때 제일 속상한 줄 아세요? 진짜 이 튀김 그전에 기술을 어떤 일하시는 이제 분들은 튀김 회사에 뭐 투자하시고 했는지 이건 장갑을 껴도 모르겠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열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흑역사들이 근데 많이 물이 있어요. 물이 많이 들어가도 있어요. 튀기질 않아. 진짜 지금 뭐야? 제대로 만난 회사가 아니면 할 수가 있고 진짜 뭐 안전하게 할 투자했으면 수가 안 있는 되겠죠. 건데 근데 얼음을 저는 넣어서 이제 이거 이 회사를 넣어야 되겠죠? 보면서 먼저 신뢰가 갔고 당번이죠. 이 작은 대표의 넣을 건데 마인드 우리 대표 한번 중요한 건 만나보셔야 이겁니다. 돼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셨으니까 당 말고 저는 이제 이 수셰프, 전문가이지만 튀김기는 그래도 흐름은 알거든요. 모든 판을 걸 다 읽을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이 무슨 말이냐면 돌아가는 판. 삼겹살도 넣고요. 지금 지영 씨가 듣고 있는 고로케인가요? 고로케도 넣을 수 있고 제 닭도 넣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맛이 안 섞여요. 즉 향이 안 섞인다는 그 닭 특유의 잡내, 고등어 특유의 비린내가 음식과 음식 사이에 서로 끼지가. 지금 해볼래요. 여기다가 지금 닭이랑 다 넣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닭다리 맛이 안 닭다리 섞인다는 먼저 거예요. 좀 있을 수 없는 문제죠. 특히나 이제 여기다 고등어까지 집어넣는데 한번 넣어요. 고등어가 비린내가 제일 많이 나는 겁니다. 물확안 빛나이다 튀니까 튀었다 그러면 맛이 진짜 섞여가지고 비린내 나서 안전하네. 다른 걸 못 먹을 거예요. 그거는 뭐 근데 사장님이 맛이 안 할 수밖에 없겠는데. 기준 냄새가 안 섞인다. 삼겹살을 희한하죠.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그 원리는 와, 제가 너무 조금 기대된다. 삼겹살이 하나 더 바로 이어서 야채까지. 야채도 여기에 마지막 대망의 하나. 오 빛내. 고등어. 지금 요거까지 냄비도 들어가도 이러고 있어. 괜찮죠? 자 들어갑니다. 오. 냄비. 냄비도 이렇게 있다고? 노릇노릇한 준비하고 아니, 느낌으로 모르는 먹는 것을 떠나서 지금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 그런 거 있어요. 그 제가 지금 냄새 나는 건 그거 이거예요. 거 있어요. 여기 제가 그것도 생선이 다 들어가 있는데 당겼었잖아. 제가 그 사업 했어요. 이거 진짜 롱리치죠. 맞게 들고 싶다. 롱리치라고 냄새가 있어요. 하나도 안 나. 지금 고소한 냄새밖에 안 나요. 고소한 냄새. 네, 그리고 오래됐어요. 앞서서 그래서 제품 설명드릴 때 중국까지 튀기에 갔다 대한 오고 부분을 그랬어요.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솔직히 그게 이 일짜리가 정도까지 여기가 지금 380만 어떤 원 상태냐면 되고 어떤 상태냐? 중짜리가 200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제 냄새를 전혀 못 맡아요. 짜리가 150만 그 지금도 정도 됐어요. 유증기의 발생이 진짜. 최소한으로 전 줄어든다고 다 말씀드렸는데 샀잖아요. 약간이 사업 올라오고 중인데. 있어요. 올라오고 아직도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림이. 대신에 최대한 우리 줄일 새끼 수 자꾸 있게 갖다 버려. 기술적으로 이렇게 수분이 죽일 때 나오는 이게 이 이제 나쁜 컨텀이고. 이 메조필렌 맞아. 같은 이 일산탄소 같은 거를 잡아서 실시간으로 잡아 당겨준다고요. 그러니 산화되거나 이 산패되는 걸 실시간으로 잡아주니까 하여 지금 이 기름 올라오는 거 적잖아요. 자 이렇게 각종 이렇게 야채를 넣고 뭐 생선을 넣고 했는데도 냄새가 안 배긴다 그랬잖아요. 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이제 아침에 그 차량에 보면은 그 차가운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날 때 이게 결로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유리창이 딱 달라붙는 그런 물방울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겨울 같은 경우는 얼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결로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났을 때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근데 지금 여기에 각종 이제 그 야채를 넣고 생선을 넣고 튀겼는데 물하고 공존한다고 했잖아요. 물은 밑에서 차가워. 근데 뜨거운 175도의 그 닿는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미세하게 이게 열 전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부딪히는 부분은 밑에서 아무리 냉각을 한다 그래도 닿는 부위는 열이 생길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기포가 생겨요. 기포가 미세하게 생깁니다. 그 기포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밑으로 못 내려가요. 기포가 더 가벼우니까. 근데 기름을 뚫고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얘 점도가 좀 낮아서. 그래서 기름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속에는 펄펄 끓는 기름 속에는 물방울이 존재합니다. 기포가 존재해요. 그 기포가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 기름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이제 새벽에 이제 나가시면 차에 결로 현상을 보셨듯이 그 생각을 하시면 쉬운데요. 차가운 닭을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뜨거운 데다가 차가운 게 들어가면
그 즉시 달라붙습니다. 기포들이 생선에도 달라붙고 어디를 막아버려요? 모공을 막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냄새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각자의 그런 것을 지켜주는 거예요.